예, 안녕하십니까. 이민재 강사입니다. 오늘도 25년도 사회 스프레드 복습 영상 같이 한번 만들어 볼게요. 21번부터 볼게요. 다음 중 가상 분석 도구인 데이터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돼 있는데, 일단 데이터표가 뭔지 같이 한번 해보고 고민해 볼게요. 자, 이렇게 보면 데이터가 월 상환액은 이렇게 대출 금액을 이자율과 기간을 적용해서 월 상환액을 PMT 함수로 구한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 상황에서 이 상환 기간이 5년에서 이렇게, 그리고 이자율이 5%에서 이렇게 변경이 됐을 때 과연 이 월 상환액은 어떻게 값이 변경될까를 표 형태로 계산해 주는 거. 이게 데이터 표였죠. 그럼 어떻게 쓰는 거냐면 상환 기간과 이자율이라는 두 변수가 만나는 B9셀에 수식셀을 이렇게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수식셀과 변수가 포함되게끔 범위를 잡으시고 데이터의 가상무작의 데이터 표에 들어가셔서 이렇게 놓고 이제 상황기간부터 보면은 상황견이 가로로 배치되어 있잖아요. 이거 뭐예요? 행이죠. 행이니까는 이 상황견 얘를 행 입력셀에다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또 요 이자율은 이렇게 세로로 입력이 되어 있잖아요. 그건 열이죠. 열이니까는 이자율을 여기다가 이렇게 주시는 겁니다. 한번 줘볼게요. 행입력셀에다가 상환기간 B5를 열입력셀에다가 이자율 B4 이렇게 배치를 해요. 확인 누르시면 이렇게 계산을 잘 해줍니다. 되셨나요? 그럼 당연히 요 수식셀은 이 변수를 포함하는 수식으로 이루어져 있어야지 계산이 가능한 거겠죠. 근데 지금 이 상황은 변수가 상환기간이라는 이자율이라는 두 개의 변수를 이용하는 거잖아요. 근데 데이터표는 두 개뿐만 아니라 하나가 있을 때도 가능합니다. 즉 데이터표는 변수가 한 개 또는 두 개 이렇게 가능한 거예요. 그럼 한 개 일단 뭐냐면 이자율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이자율을 이렇게 바뀔 때 그 월 상환을 계산한다고 하면 여기에 월 상환액이 계산돼서 나오겠죠. 그럼 요 위쪽에다가 수식셀을 이렇게 배치하는 겁니다. 자, 수식셀의 위치가 두 개 있을 때랑 달라지는 거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범위를 수식셀과 변수를 포함되게끔 이렇게 잡아요. 그리고 데이터의 가상무석의 데이터 표에 들어가셔서 이제는 세로로 있는 게 뭐예요? 열이잖아요. 이자율만 열에 잘 배치해주면 되는 거겠죠. 행 입력셀은 비워두시는 겁니다. 확인 누르면 이렇게 계산이 잘 돼요. 또는 이렇게 상환견 행만 있다고 하면은 행 입력셀을 이렇게 그러니까 수식셀 이렇게 배치하고 수식과 변수가 포함되게끔 이렇게 범위를 잡은 다음에 가상무석의 데이터 표에서 행만 있는 거였잖아요. 상환기간 행에다가 기간 B5를 배치하고 계산하시면 되겠죠. 근데 이 데이터표를 만약에 10년하고 15년이 필요가 없어서 범위를 잡고 딜리트 버튼을 누르시면은 이렇게 표의 일부를 변경할 수 없다고 이렇게 메시지가 뜹니다. 되셨나요? 즉 데이터표는 표의 일부만은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표 전체를 범위를 잡고 지우는 거 이거는 가능해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우리 사지선지를 보면서 같이 한번 볼게요. 자, 봅시다. TSTR 변수의 수에 따라 변수가 한 개 또는 두 개 맞죠? 데이터표를 이용하여 입력된 데이터는 부분적으로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삭제할 수 없어요. 워크시트 다시 계산될 때마다 표의 여부와 관계없이 다시 계산된다. 맞는 소리죠. 데이터표는 실시간으로 갱신이 되는 거예요. 즉 원본 데이터 변경이 되면 데이터표도 같이 바로바로 변경이 됩니다. 그리고 데이터표의 결과값은 반드시 변화하는 수식을 포함한 수식으로 돼 있어야 되겠죠. 즉 변수를 포함한 수식으로 돼 있어야지 데이터표가 계산할 수 있겠죠. 되셨죠? 그럼 우리 22번도 볼게요. 다음 중 아래 워크시트에서 A1에서 B1에다 이렇게 데이터가 있어요. 채우기 들었을 때 A3과
B3 셀에 들어가는 값으로 알맞은 것은 돼 있는데 앞에 있는 A1셀부터 볼게요. 이건 뭐예요? 숫자 플러스 문자로 혼합 데이터잖아요. 일단 어떻게 마지막 숫자만 증가되죠. 따라서 여기다가 이렇게 가하고 00012가 될 거고 그 아래는 어떻게 가하고 013 이렇게 하나씩 늘어나겠죠. 반면 이거는 날짜 데이터잖아요. 날짜 데이터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하루씩 늘어나죠. 그래서 그 다음에는 01월 16일 하루 늘어날 거고 B3에서는 01월 17일로 이렇게 늘어나겠죠. 정답은 2번이겠네요. 혼합 데이터에서는 마지막 숫자만 늘어난다. 그리고 날짜는 하루씩 늘어난다. 되셨나요? 자, 23번 볼게요. 다음 중 매크로 작성 시 매크로 대화상자에서 선택할 수 있는 매크로의 저장위치 옳지 않은 것은 자, 매크로 저장위치 세 가지 있었죠. 현재 통합, 새 통합, 개인용 통합 이렇게 세 가지 있었어요. 기본값은 뭐예요? 여기 현재 통합이죠. 그렇죠? 현재 통합은 뭐예요? 매크로 기록이라는 결국 파일에 비주얼 베이직으로 된 VBA 코드를 기록을 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럼 그 기록이 현재 통합으로 돼 있으면은 현재 작업 중인 문서에 매크로 저장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저장된 매크로는 현재 문서에서만 쓸 수 있는 매크로가 되는 거죠. 근데 새 통합으로 주시면은 새로운 문서가 열리고 그 새 문서에 매크로 저장이 되는 거예요. 반면에 개인용 통합은 뭐냐면은 personal.xlsb라는 파일이 있어요. 엑셀 파일이 있는데 여기에 이 코드가 저장이 되고 그렇게 되면은 엑셀을 열 때마다 그 매크로를 쓸 수 있는 거예요. 즉 해당 컴퓨터에서 사용하는 누구라도 그 매크로를 쓸 수 있게 되는 거죠. 다음 중 상태 표출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은 되는데 일단 상태 표출이 뭔지부터 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태 표출이 뭐냐면 엑셀에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제일 아래쪽에 이렇게 준비부터 시작해서 요 부분 있죠. 요 부분을 우리가 상태 표시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상태 표시줄 첫 번째는 볼게요. 이렇게 숫자 두 개가 있고 문자 이렇게 있어요. 그럼 여기다가 이렇게 범위를 잡잖아요. 그럼 범위 잡은 곳에 이렇게 합계 평균 개수 4개라는 건 뭐예요? 데이터 개수 지금 1개, 2개, 3개, 4개라고 해서 이렇게 4개라고 나오는 거죠. 그렇죠? 이런 걸 계산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시험에서는 자 보세요. 상태 표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면 거기 계산해주는 함수들이 이렇게 나와요. 나오는데 보세요. 여기서 없는 거 뭐예요? 없는 거는 문자 데이터만 따로 셀 수 없죠. 즉 숫자 데이터 개수를 이렇게 체크해 볼게요. 제가 이렇게 체크하시고 나면은 자 보세요. 범위를 잡으면 이제 아까하고 안 보였던 숫자 데이터 2개라고 보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전체 데이터 개수 4개인 거 이런 건 셀 수 있는데 문자만 따로는 못 세는 거예요. 즉 여기 없는 게 뭐라고요? 문자 없어요. 문자만 따로 세는 거는 없습니다. 또 뭐 하나? 빈칸이죠, 빈칸. 빈칸만 따로 세는 것도 없어요. 되셨나요? 자, 이런 거를 좀 잘 정리를 해 놓으셔야겠죠. 그리고 상태 표시의 다른 기능은 요 옆에 보시면 이렇게 아이콘 3개가 있죠. 그렇죠? 아이콘 3개. 이게 뭐냐면은 각각 보기 형식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누르시면은 이렇게 보기 형식이 레이아웃,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 이렇게 바뀝니다. 이렇게 해서 보기 방식을 바꿀 수도 있고 또 하나 이쪽에 보시면 이렇게 스크롤을 통해서 화면의 크기를 이렇게 조절할 수 있죠. 확대 정도를. 그죠? 당연히 요거는 이 부분은 어떻게 컨트롤 누르고 마우스 가운데 휠 버튼을 위아래로 움직여 보시면 똑같은 기능을 하는 거겠죠. 그래서 컨트롤 누르고 화면을 이렇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 이 왼쪽에 보시면 뭐가 있냐면 이렇게 요런 아이콘 있죠. 요런 아이콘. 여러분 이게 뭐냐면은 매크로 기록 아이콘이에요. 매크로 기록 아이콘입니다. 매크로 기록 방법이 상태 표시에서도 가능하다는 거 같이 기억을 해둘게요. 그렇죠? 자, 그러면 봅시다. 자, 상태 표시에서 기본 보기, 페이지 레이아웃,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 볼 수 있었죠. 자,
확대 축소 슬라이드 있었죠. 요 컨트롤 누르고 휠 버튼으로 똑같은 작업할 수 있었고, 엑셀 작업 상태를 표현하며 선택 영역에 대해서 평균 개수 얘네들 다 계산할 수 있었죠. 근데 상태 표시에서 이름 정의는 못하죠. 이름 정의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름 상태에서 하시는 겁니다. 지금 옳지 않은 것은 4번이 되겠죠. 25번 볼게요. 다음 중 날짜 및 시간 데이터 입력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돼 있는데, 자, 일단 한번 기본적으로 좀 체크하고 가죠. 날짜 데이터는 무조건 하이픈 아니면 슬러시 밖에는 인식을 못해요. 즉 연월일을 연도 빼기 월 빼기 1 이렇게 하이픈이나 또는 슬러시로만 구분해야지, 연도를 만약에 이렇게 26년도 뭐 7월 15일 이렇게 하면 얘는 날짜를 인식 못해요. 엑셀에서는. 되셨나요? 요거는 날짜가 아니라 문자 데이터입니다. 그리고 시간은 어떻게 입력해요? 시간은 시간, 분, 초를 이렇게 콜론으로 구분하는 거죠. 그럼 우리 요 날짜고 시간은 숫자 데이터예요, 문자 데이터예요? 얘는 숫자 데이터고요. 숫자 데이터고 오른쪽 연결이 되는 거죠. 됐죠? 자, 한번 볼게요. 날짜 데이터는 하이픈이나 슬러시로 이용하여 연월을 구분한다. 맞는 소리고, 날짜 연도를 생략하고 월일과 입력하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8-15 이렇게 입력을 하면은 올해가 2026년도라고 하면은 데이터 입력은 어떻게 2026년도 8월 15일 이렇게 2026년도로 입력이 되는 거예요. 다만 표시 방식이 어떻게 08월 15일이라고 이렇게 입력, 그러니까 겉에만 이렇게 보일 뿐인 거죠. 데이터 입력은 2026년도로 입력이 되는 겁니다. 자, 추가로 하나만 더 할게요. 만약에 날짜를 입력을 할 때 월일과 입력하는 게 아니라 연도와 월만 입력을 하면 어떻게 돼요? 이거는 해당 월 있죠. 예를 들어서 제가 2027년도 05라고 이렇게만 입력을 해볼게요. 그럼 데이터가 어떻게 입력되면 5월 1일로 입력이 됩니다. 되셨을까요? 요거는 직접 한번 잠깐 해볼게요. 자, 실습하기 전에 4번 같이 보고 가죠. 날짜 데이터를 두 자리로 입력하면은 30년도 이상부터는 1900년도, 29 이하는 2000년도로 입력된다 돼 있잖아요. 그쵸? 요거 같이 좀 보면서 얘기할게요. 자, 우리가 날짜를 입력을 할 때는 2027년도 5월 10일이라고 입력하면은 잘 입력이 되죠. 근데 2027년도 슬러시 05 슬러시 10 해도 똑같이 입력이 잘 돼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2027년도 05 10 이렇게 점으로 구분하잖아요. 사람을 이게 27년도 5월 10일이고 날짜 데이터는 알지만은 엑셀은 이거 문자로 인식하는 거예요. 따라서 숫자인 날짜는 어떻게 오른쪽 정렬, 문자인 요 데이터는 왼쪽 정렬 되겠죠. 됐죠? 자, 근데 요거를 연도를 생략하고 한번 해볼게요. 5 빼기 10, 5월 10일이라는 소리죠. 엔터 치면 어떻게 돼? 이렇게 5월 10일로 입력이 됩니다. 근데 데이터는 이렇게 올해 연도인 2026년도로 잘 입력이 되는 거겠죠. 근데 만약에 얘를 보세요. 2027년도 08로 합시다. 08로 하면은 연도하고 월만 입력한 거잖아요. 그럼 그 데이터는 이렇게 27년도 8월 1일 해당 월의 1일로 이렇게 입력이 되는 거예요. 다만 표시만 이렇게 어거스트 27년도가 이렇게 나오겠죠. 그쵸? 요 표기 형식이 이렇게 된다 하더라도 데이터는 27년도로 입력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날짜 입력을 할 때 25년도 5월 10일 하면 이거는 언제? 2000년도로 입력이 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만약에 98년도 5월 10일 하면 언제? 1998로 입력이 된단 말이에요. 똑같이 연도를 두 자리로 입력했는데 어떤 거는 2000년도, 어떤 1900년도죠. 기준이 뭐예요? 자, 보통 29규칙이라고 했고 29년도가 기준이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29 5월 10일 하면 이거는 2029가 입력이 돼요. 근데 30년도 1월 1일이라고 하면은 여기서부터는 1900년도 이렇게 입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를 보면서 또 얘기해 볼게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연도를
30년도 이상 입력하면은 1900년도로 29 입력하면 2000년도로 인식한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네, 날짜 시간 함수는 기본적으로 뭐예요? 숫자 데이터니까는 왼쪽이 아니라 어디? 오른쪽 연결되는 거죠. 오른쪽 연결. 그럼 우리 26번도 볼게요. 자, 다음 중 매크로를 실행하는 방법을 옳지 않은 것은 됐는데, 그럼 매크로 실행 시 Alt 아니죠, 여러분. 매크로 실행 단축키 뭐밖에 없어요? 컨트롤 소문자, 컨트롤 시프트 대문자. 그렇죠? 요거밖에 없어요. 그렇죠? 되셨나요? 자, 그러면 빠른 실행 도구 모음을 매크로에 추가하여 매크로를 실행할 수 있다 돼 있는데, 그리고 Alt F8을 눌러서 매크로를 실행한다. 그리고 그림 같은 거죠. 도형 같은데 매크로를 연결시킬 수 있다 돼 있는데, 직접 한번 잠깐 볼게요. 엑셀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Alt F8을 눌러보시면 이렇게 현재 문서에는 두 개의 매크로가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럼 이 매크로를 여기서 Alt F8 매크로 창을 눌러서 실행을 할 수도 있고요. 또는 어, 개발 도구에는 이 매크로 창 있잖아요. 매크로 창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매크로 추가를 누르시면은 이렇게 위쪽에 이렇게 매크로 창이 추가가 됩니다. 이게 빠른 실행 도구 모음이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추가를 하시고 누르시면은 이렇게 매크로 실행할 수 있는 매크로 창이 열리겠죠. 그렇죠? 근데 도형은 뭐냐면은 삽입에 이런 도형 같은 거 있죠. 이렇게 도형 같은 거 그리시고 여기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매크로 지정을 통해서 원하는 매크로를 지정해서 실행할 수 있는 거죠. 되셨나요? 그런데 우리 매크로가 연결할 수 없는 요소, 시험에 나오는 요소 두 가지 볼게요. 매크로를 연결할 수 없는 요소. 시험에 나오는 대표적인 거 뭐냐면 이미 링크 또는 하이퍼링크라고 나오기도 해요. 하이퍼링크가 설정되어 있는 개체는 매크로 연결 안 돼요. 또 하나 셀이나 텍스트 자체에는 매크로 연결 불가능한 겁니다. 그렇죠? 이 정도는 같이 좀 공부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계속 문제를 볼게요. 다음 중 수식의 오류에 대한 발생 원인을 옳지 않은 것은 샵은 뭐예요? 열이 너무 좁아서 그런 거고, 그렇죠? 뭐 중간에 잘못된 값을 연산을 시도해 이거 아니죠, 그렇죠? 그냥 열이 좁아서 나오는 오류예요. 네임은 이름이 잘못됐잖아요. 그래서 함수의 이름 즉 오타를 냈거나 또는 수식에서 인식할 수 없는 텍스트를 사용했을 때 디바이드 0은 뭐예요? 0으로 나누는 이런 수식적인 오류가 있을 때 밸류는 잘못된 인수나 피연산자를 사용했을 때. 그럼 요거는 암기사항이에요. 외우셔야 됩니다. 자, 28번. 다음 중 데이터 유효성 검사에서 설정되면서 제한 대상의 목록으로 해당되지 않는 것은 되는데 잠깐만 볼게요. 이게 뭐 얘기하는 거냐면 우리가 이렇게 데이터에 데이터 유효성 검사를 걸 수 있잖아요. 그쵸? 여기서 이 제한 대상으로 없는 거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제한 대상에 이렇게 모든가 목록 이런 거 있잖아요. 그쵸? 그렇죠? 근데 여기서 텍스트는 없어요. 텍스트의 길이를 줘서 글자 수의 길이를 제한할 수 있는데 텍스트 자체를 제한하지 못합니다. 만약 특정 텍스트를 유효성 검사로의 제한 대상을 주려면은 목록으로 준 다음 텍스트를 쉼표로 구분해서 주시는 거죠. 특정 목록을. 이해했나요? 이제 29번 볼게요. 다음 중 이 수식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은 됐죠? 자, 볼게요. 썸한 다음에 지금 여기 E4부터 F7이라는 곳에선 시트 이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현재 시트의 E4에서 현재 시트의 E4에서 F7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렇죠? 근데 뒤쪽에 봤더니 어떻게 돼 있어요? 시트 2라고 되어 있고 여러분 시트 뒤에는 뭐가 나옵니까? 느낌표가 나오는 거예요. 느낌표가. 그럼 시트 2 워크시트 어디? C6에서 22 영역이라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자, 요거하고 매칭되는 설명은 4번에 현재 시트의 셀 주소는 셀 주소의 24에서 F7까지 시트 2의 C6부터 20까지 더한다. 요거겠네요. 4번이겠네요. 되셨나요?
다음 중 아래 워크시트에서 C9셀이면은 여기네요. 자, 여기죠. 여기에 학점을 구하려고 한다. 수식 중 옳은 것은 돼 있는데 일단 요 학점을 가지고 80이라는 숫자를 가지고 어디서 여기서 브이룩업으로 진행이 돼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얘를 세로 방향으로 찾아야 되니까. 따라서 H룩업이 있는 1번, 2번은 볼 것도 없어요. 그렇죠? 그럼 이제 3번하고 4번이 남는데 자, 3번 볼게요. 다른 거 뭐밖에 없어? 뒤에 2하고 3밖에 없죠. 2하고 3이 뭔데요? 찾는 값 범위 얘는 열 번호잖아요. 따라서 첫 번째 열, 두 번째 열에서 두 번째는 열을 유사값으로 갖고 오라고 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두 번째 있는 거 이렇게 계산해야 되겠죠. 정답은 3번이 되겠죠. 그리고 31번도 볼게요. 다음 중 탭의 개요 그룹의 부분합에 대한 대화상사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냈는데 틀린 거는 1번이에요. 자, 1번 왜 틀렸는지 볼게요. 그룹화 항목은 그룹으로 묶어 기준이 되는 항목으로 맞는데 반드시 오름차순 정렬된다. 그럼 반드시 정렬돼야 된다는 맞아요. 즉 정렬은 핵심이에요. 사전에 정렬이 돼야 되는 거 맞는데 그 정렬이 꼭 오름차순일 필요는 없습니다. 오름차순, 내림차순, 사용자 지정 다 돼요. 자, 요거 부분합은 같이 좀 볼게요. 자, 요런 데이터가 있어요. 그러면은 저는 일단 품명으로 부분합을 구하고 싶어서 정렬을 품명으로 해줘야 돼요. 근데 정렬을 하실 때 품명을 주고 정렬해야 되는 건 맞아요. 사전에. 근데 이게 굳이 오름자순일 필요는 없다고. 오름자순, 내림자순, 사용자 지정 상관없어요. 정렬만 돼 있으면 됩니다. 그럼 저는 품명을 기준 내림자순 주시고 확인 누르면 이렇게 정렬이 되겠죠. 이 상태에서 부분합을 들어가요. 그러면은 첫 번째 요 그룹 파라볼로 품명으로 줘야 되고 제가 이제 여기서 이렇게 해볼게요. 합계를 구하는데 모의 합계, 수량의 합계만 구할게요. 됐죠? 확인을 누르시면 이렇게 그룹화된 이 그룹의 수량의 합계가 나타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저는 위에다가 단가 데이터의 평균을 구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미 합계가 되어 있는 곳에서 부분합을 눌러서 평균을 구하는데 뭐의 평균? 단가의 평균을 구해서 이건 좋아. 그런데 여기서 그냥 확인 누르시면 안 되고 반드시 두 번째부터는 새로운 값으로 대치 체크 해제 요걸 눌러서 요약 위에 평균이 이렇게 오게끔 해줘야 되는 거 맞죠? 되셨나요? 요게 부분합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부분합을 눌렀을 때 이렇게 데이터 아래 요약 표시를 눌렀더니 부분합이 어떻게 보이냐면은 이렇게 데이터가 있으면 그 아래 이렇게 요약이 되는 거잖아요. 만약에 자 지워볼게요. 부분합을 눌러서 수량의 평균을 구했는데 얘를 체크를 해제했어요. 확인 누르면 그 요약은 위쪽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됐죠? 그럼 문제를 보겠습니다. 그룹화 항목은 정렬돼야 된다 맞지만 반드시 오름차순 정렬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사용할 함수는 합계 평균 등이 있는데 여러분 옆에 잠깐 보시면은 합계 평균 사용 가능하나 중요한 건 뭐예요? 안 되는 거. 랭크나 백분율, 중간값은 부분합에 못 쓴 함수들입니다. 그리고 부분합의 계산 항목에서 계산 항목의 함수는 뭐예요? 계산할 항목은 어떤 필드에다가 해당 함수를 적용할지 그런 걸 얘기하는 거죠. 맞는 소리죠. 4번 데이터 아래 요약 표시는 그룹별로 계산된 항목을 데이터 아래 표시할지 맞죠? 위에 표시할지 결정하는 거죠. 그렇죠? 표시하면 아래 표시하는 거고 안 하면 위에 나오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1번이 되겠네요. 그렇죠? 32번 다음 중 페이지 설정 대화 상자에서 시트 내의 인쇄 영역 페이지마다 반복 뭐 인쇄 시 행렬 머리글 출력 여부 간단하게 인쇄 이거 전부 다 어디서 하는 거예요? 시트 탭이죠. 시트 탭. 자, 여러분 요거는 꼭 좀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나머지도 같이 볼게요. 페이지 설정 대화 상자에서 페이지 탭은 뭐가 있어요? 용지 방향 가로 세로 또는 확대 축소나 자동 맞춤 이런 거 있었고요. 그리고 여백 탭엔 뭐가 있어요? 여백 탭은 상하좌우 여백에서 이런 걸 할 수 있었고 또 페이지 가운데 맞춤 여기서 할 수 있었죠. 그쵸? 근데 여러분 머리글 바닥글을 주기 위한 머리글 바닥글 탭은 따로 있는 거예요.
머리글 바닥글 중에서 뭐 여백에서 준다, 시트탭에서 준다, 전부 다 틀린 얘기입니다. 머리글 바닥글 탭은 따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페이지 번호라든지 뭐 시트의 이름이라든지 경로라든지 그런 걸 전부 다 표시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시트탭에서는 인쇄 영역을 준다든지 반복할 행위나 반복할 열을 준다든지 눈금선을 준다든지 요런 거라는 거겠죠. 자, 43번 볼게요. 다음 중 시간의 흐름에 따른 각 항목의 변화나 경향을 파악하고자 할 때 가장 적절한 것은 뭐예요? 시간의 흐름에 따른 요 표현이 나오면 꺾어선 차트예요. 자, 원형 차트는 뭐예요? 원형 차트는 전체를 100으로 봤을 때 그중에서 특정 계열이 몇 프로나 차지하는지 합에 대한 특정 계열의 항목의 비율이겠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 원형은 계열을 하나만밖에 못 쓰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방사형은 여러 개의 데이터를 비교할 때 쓰는 거고요. 그리고 가로 항목이나 가로막대나 세로막대는 항목들 간의 수치를 비교할 때 쓰는 거겠죠.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원형 차트, 꺾어선 차트, 시간의 흐름은 어떤 숫자의 변화 그런 거를 파악하고자 할 때, 시각화하고자 할 때 쓰는 거죠. 그렇죠? 34번. 다음 중 시나리오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되는데 시나리오 관리자에서 시나리오를 삭제하면 시나리오 요약 보고서에 해당 시나리오 자동으로 삭제된다. 자, 아니죠. 자, 시나리오 잠깐만 볼게요. 이렇게 마진율과 할인율을 가지고 판매 금액이나 이익 금액을 계산해서 여기에다 이렇게 합계를 구했어요. 그럼 이 상황에서 전 이제 여기하고 마진율하고 마진율 그리고 옆에 있는 할인율에만 이렇게 이름 정의를 이렇게 해볼게요. 할인율. 됐죠? 그럼 이제 시나리오 한번 만들어 볼게요.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변동 데이터를 범위를 잡고 데이터에 가상 무석에 시나리오 관리자 들어가시면 되겠죠. 그리고 추가 버튼을 눌러서 이익 증가라는 시나리오를 하나 만들게요. 이익 증가 확인 주시면은 이렇게 마진율을 뭐 45%로 할인율을 3% 이렇게 변동하는 이익 증가 시나리오 하나 만들고 다시 이익 감소라고 하나 만들게요. 이익 감소해서 마진을 25%로 그리고 할인을 8% 이렇게 만들게요. 확인 누르면은 이렇게 두 개가 만들어졌잖아요. 그리고 이제 요약 버튼을 눌러보시면은 이렇게 결과세를 제가 이거 두 개를 결과세로 지정을 할게요. 그런데 여러분들 판매 금액과 이익 금액 합계는 결과세를 이름 정의 안 했죠. 이 상태에서 확인을 누르면은 시나리오 보고서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자, 근데 보시면은 제가 이름 정의를 했던 마진율과 할인율은 정의된 이름이 나오지만은 이름 정의를 안 했던 결과셀은 셀 주소가 어떻게 절대 참조 형태로 나타나는 거죠. 되셨나요? 이거 첫 번째 알고 계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 시나리오라는 거는 이렇게 데이터를 가지고 만들었잖아요. 시나리오 바꿔볼까요? 시나리오 데이터를 통해서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얘는 원본 데이터 변경하는 거랑 이 만들어진 보고서랑 연결되는 게 아니에요. 즉 원본 데이터 변경이 된다고 하더라도 요거는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되셨나요? 자, 그리고 그럼 당연히 어 데이터의 가상부수 시나리오 관리자에서 이거 지운다고, 그러니까 1번 얘기가 이거죠. 여기서 관리자 이거 지우면은 요 시나리오 요약 보고서가 지워지냐고요. 이건 상관없어요. 이거 지워도 요거는 그대로 남아있는 겁니다. 되겠죠? 자, 근데 시나리오 요약 보고서는 요약을 눌러서 마지막에 여기를 요약도 줄 수 있지만은 피벗 테이블로 만들어 달라고 하면 이렇게 피벗 테이블로 만들어 주거든요. 근데 제가 여기 방금 만들었던 거 두 개를 잠깐 지워볼게요. 이렇게 두 개를 잠깐 지우고 시나리오를 다시 만들게요. 범위 잡고 가상부석의 시나리오 관리자 요약 버튼 누르면은 시나리오 요약은 결과세를 실수롭게 생략을 하잖아요. 결과세를 생략을 해버려도 얘는 보고서는 만들어줘요. 그런데 얘를 피벗 테이블로 만들어 달라고 할 때는 결과세를 생략을 해볼게요. 그럼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피벗 테이블 보고서 만들 결과셀은 지정해야 됩니다. 즉 무슨 얘기예요? 피벗 테이블 보고서로 시나리오를 만들려면은 결과셀은 필수란 소리죠. 여기까지 같이 정리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름 정의가 먼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결과셀은 반드시 변경셀을 참조하는 수식, 이게 돼 있어야지 계산이 되겠죠. 그리고 원본 데이터 변경한다 되더라도 반영되지 않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시나리오 요약 보고서는 현재 값과 추가한 시나리오가 나온다. 무슨 얘기냐면은 이렇게 현재 값과 이익 증가 감소 두 개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 소리죠. 이름이 정의가 되어 있지 않으면 해당 셀의 주소는 절대 참조 형태로 표현되는 거죠. 그리고 시나리오 요약 보고서는 결과셀 생략이 가능하지만은 피벗 테이블은 결과셀 필수예요. 여기까지 필기 관련 내용을 같이 좀 정리하셔야 됩니다. 실제로 문제를 볼게요. 자, 시나리오 관리자 시나리오를 삭제한다 하더라도 보고서는 전혀 신경 안 써요.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특정 셀의 변경에 따른 연결된 셀의 결과 값이 자동으로 변경되어 예측할 수 있다. 요거 맞죠? 그렇죠? 어떤 값을 예측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러 시나리오를 비교하기 위해서 피벗 테이블로 만들 수도 있고요. 그리고 변경 셀과 결과 셀의 이름을 지정한 후 요약 보고서를 작성하면 해당 셀 주소 대신에 이름이 표기 되는 거죠. 좀 더 볼게요. 35번. 다음 워크시트에서 A와 이렇게 성명이 문자 데이터가 있잖아요. 얘를 뒤에다 님을 붙이고 싶은 거예요. 그때 사용자 지정 형식, 즉 셀 서식으로 알맞은 것인데, 여러분 요 문자를 받을 수 있는 셀 서식은 뭐밖에 없다고 했어요? at이라고 하죠. 저 골뱅이 요거밖에 없어요. 다른 거 못 받아요. 그리고 뒤에다 님을 붙일 때 따옴표를 쓰시려면은 큰 따옴표를 쓰셔야지 이렇게 작은 따옴표를 쓰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아닌 거예요. 그쵸? 그리고 뒷표준은 숫자만 받을 수 있는 셀 서식. 따라서 이름 뒤에 님을 붙이려면 골뱅이하고 큰 따옴표로 님을 붙이는 4번처럼 셀 서식을 주셔야 되겠죠. 정답은 4번. 36번. 다음 중 자동 필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되어 있는데, 자동 필터에서 사용자 필터를 이용해서 필터링 할 수 있다 되어 있죠. 그리고 2번, 3번, 4번은 전부 다 상위 10이라는 자동 필터에 대한 내용이네요. 잠깐 같이 볼게요. 자, 이런 데이터 있다고 쳤을 때 필터를 먼저 클릭을 하시고 필터를 걸어요. 그러면은 요 숫자 데이터에서 예를 들어서 이런 게 가능하다는 거죠. 사용자 지정 필터를 통해서 수식, 이렇게 부동호 같은 거 크거나 같다 요걸 통해서 뭐 100만 원 이상으로 해볼까요? 1000 000 확인 누르면 이렇게 해당 필터에서 100만 원 이상 것만 잘 나타나겠죠. 되셨나요? 그 부동호를 쓸 수 있는 거죠. 근데 상위 10은 뭐냐면 일단 다 나오게 해주고, 우리 여기 보시면은 날짜 데이터도 있고 문자 데이터도 있고 숫자 데이터도 있잖아요. 근데 날짜 데이터에 보시면 날짜 필터에 상위10 같은 거 없죠. 문자도 없어요. 문자에도 텍스트 필터에 상위10 같은 거 없어요. 상위10은 이렇게 숫자 데이터인 숫자 필터에만 있는 이런 겁니다. 그럼 이게 뭐 하는 기능이냐? 예를 들어서 단가에서 숫자 필터에 상위 10을 주시고 보시면은 이렇게 상위 하위와 옆에 항목과 백분율이 나옵니다. 상위 주시고 10개 항목이라도 넣으면은 큰 거 10개 나오는 것 뿐이에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상위 10을 주셔서 여기서 상위를 퍼센트로 바꾸고 확인을 누르면은 어떻게 확인 누르시면 이렇게 상위 10%만 나오겠죠. 되셨나요? 그래서 우리 알으셔야 될 거는 상위 10은 자 여기서 상위 이런 식으로 원하는 값을 지정할 수 있다. 즉 10개를 고정이 아니란 소리예요. 그리고 상위 10은 크게 왼쪽에서는 어떻게 상위 하위 두 개로 구분할 수 있고 그 상위 하위에 대한 항목과 백분율이 나타난다. 여기까지 좀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 지문을 보고 같이 좀 볼게요. 해봅시다. 사용자 지정 필터는 비교 연산자 등을 이용해서 조건에 맞는 레코드만 표현하는 기능 맞죠? 상위 10은 범위가 10으로 고정되어 아니요 유연하다고요. 내가 원하는 만큼 줄 수 있어요. 그리고 상위 10은 문자 데이터 안 되고요.
날짜 데이터도 안 되는 거죠. 상위 10은 퍼센트를 지정해서 일정한 비율로 포함할 수 있다. 상위 10은 상위 하위와 그리고 항목 백분율로 값을 뽑아낼 수 있습니다. 우리 37번도 볼게요. 다음 그림과 같이 범위를 지정하려고 할 때 어떤 키 눌러야 돼요? 여러분들 서로 떨어져 있는 비연속적인 범위를 잡을 때는 컨트롤이죠. 컨트롤. 쉬프트는 뭔데요? 1번의 쉬프트는 시작 셀을 클릭을 하시고 마지막 셀을 쉬프트 누르고 클릭을 하면은 연속적인 데이터가 한 번에 다 잡히는 거죠. 이해했을까요? 그래서 비연속적인 범위를 잡을 때는 컨트롤이다.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38번. A, 이 셀에 다음과 같이 수식을 입력했을 때 옳은 것은 된데 볼게요. 레프트 A 1에서 3개라고 하면 왼쪽에 3개라는 소리잖아요. 그래서 왼쪽에서 3개니까 결과가 뭐예요? 900이 되겠죠. 근데 뒤에 보면 미드 있죠. 미드 A1셀에서 11번째 앞에 주민번호 요 생년을 6개 주시고 그리고 빼기가 7번째 별 3개죠. 그렇죠? 8, 9, 10에서 별까지 하면은 10개의 글자 있는 거네요. 그럼 11번째부터 글자 2개는 뭐예요? 2, 3이 되겠죠. 따라서 미드로 추출한 요 값은 23이 되겠죠. 근데 지금 문제는 레프트와 미드를 더하래요. 그럼 900에서 24 더하면 정답은 뭐 923이 되겠죠. 이렇게 직접 해보셔야 됩니다. 39번. 피벗 테이블이라는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되는데 피벗 테이블은 결과가 표시된 장소는 피벗 테이블을 동일한 시트에서만 뽑아낼 수 있는 게 아니라 동일한 시트, 기존 시트와 또 뭐 새 시트로 둘 다 뽑아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피벗 테이블은 작성된 목록에서 행필드를 열필드로 편집할 수 있다. 행열을 원하는 대로 드래그해서 이동시킬 수 있죠. 그리고 피벗 테이블 작성 후에 사용자가 새로운 수식을 추가하여 표현할 수 있다. 계산 필드라고 하는 거예요. 계산 필드. 사용자가 기존 수식이 아니라 새로운 계산식을 줄 수 있다. 이 소리예요. 그렇죠? 그래서 계산 필드라고 합니다. 가능합니다. 피벗 테이블은 많은 양의 데이터를 손쉽게 유효하기 위해 사용되는 기능이다. 이게 피벗 탭의 제일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죠. 그렇죠? 그럼 잠깐 볼게요. 아까 정렬했었던 데이터를 이렇게 범위를 잡고 삽입에 피벗 테이블을 누르시면 피벗 테이블을 줄 수 있죠. 그래서 기존 워크시트뿐만 아니라 새 워크시트에 만드시면 이렇게 A3부터 만들어집니다. 그럼 여기서 지점을 이렇게 주시고 그 아래 담당자를 이렇게 배치를 할게요. 그럼 지점별 담당자가 보이겠죠. 그리고 여기서 매출액을 이렇게 보시면은 담당자를 매출 이렇게 보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행에 있는 이 담당자를 열로 배치하면 이 담당자가 가로 이렇게 쭉 배치가 되겠죠. 되셨나요? 또 만약에 매출액을 이렇게 지우고 잡을게요. 매출액에다가 할인율을 곱하는 수식을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 매출액 주시고 여기다가 보세요. 분석 도구에 이 필드에 계산 필드로 있거든요. 그럼 여기에다가 이렇게 계산식 이렇게 할인 가격 수식을 이렇게 사용자가 주는 거예요. 매출액 곱하기 할인율이라고 이렇게 주는 거예요. 할인율. 확인 누르시면은 이렇게 계산식이 추가가 되겠죠. 대신에 이렇게 얼마든지 사용자가 원하는 계산식을 추가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1번이 왜 틀린지 아시겠죠? 그렇죠? 그리고 40번 볼게요. 다음 중 함수의 결과가 옳지 않은 것은 돼 있는데 요거 같이 한번 볼게요. 자, 첫 번째 서브트는 뭐냐면은 서브티트에서 이렇게 보시면은 텍스트, 올드 텍스트, 뉴 텍스트로 돼 있잖아요. 그쵸? 그럼 이거 무슨 뜻이에요? 텍스트는 문제 같이 볼게요. 거기 보시면은 컴퓨터라고 돼 있죠. 즉 컴퓨터에서 올드 텍스트 대문자 R을 찾으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요 컴퓨터에는 대문자 R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는 못 찾고 그냥 그 값이 그대로 나오는 것 뿐이에요. 그리고 이번에는 컨캣 함수는 어떤 이렇게 문자 두 개를 주잖아요. 그럼 걔를 하나로 이어주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컨캣 함수는 자, 여기다가 컨캣해서
두 개 문자 주고 가로 닫고 엔터 치시면은 이렇게 그냥 하나로 이어줍니다. 그리고 파워는 뭐였어요? 2의 3승이니까는 8이 맞죠, 그쵸? 그리고 프로포는 첫 글자만 대문자. 그러면 L자만 대문자, LOV는 소문자로 이렇게 표현되는 게 맞겠죠. 근데 우리 앞에서 예문에서 파워 2, 3인데 자꾸 6이라고 오답 내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곱하는 거는 파워가 아니라 프로덕트예요. 프로덕트 2,3 이렇게 곱셈을 해줍니다. 프로덕트 함수도 이렇게 같이 좀 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되었을까요? 그래서 틀린 거는 1번이 되겠죠. 자, 우리 이렇게 25년도 사회 문제도 같이 잘 풀어봤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